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소식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급하게 기사를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경찰에 따르면은 이 36살의 폴 킴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 폴 킴이 오늘 오후에 연방 법원에 출두할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방화 3건, 폭발물 소지 3건, 차량 총격 5건, 그리고 개인 재산 파괴 4건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혐의가 주어져 있는 게 총 15건의 혐의가 주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중범죄 혐의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김 씨는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최대 10년의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방화 혐의로는 최대 20년의 의무적 최소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혐의가 겹치면 여러분 뭐 미국 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10년형, 20년형 15건을 가지고 첫 번째 건으로는 뭐 5년, 두 번째 건으로 5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쌓이죠. 그러면 이게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당국은 감시 카메라 영상과 DNA 증거를 통해서 김 씨를 찾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집에서 소음기가 부착된 AR 소총을 포함해 여러 개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경찰의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됐던 영상을 보면은 김 씨가 소총을 들고 있는데 그 소총도 여러 정을 몸에 들고 있었고 그것으로 감시 카메라를 조준해서 사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김 씨는 미국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소셜미디어 그룹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 단체들 그리고 공산주의 단체들 이런 곳들에 활동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알려졌다. 한국계인데 그리고 이제 36밖에 안 됐는데 한국계인데 근데 공산주의자 거기에 물들어져 있었고 그냥 공산주의자로 물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무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하필이면 테슬라 매장에 가가지고 테슬라 매장에 가서 감시 카메라에다가 총 쏴가지고 감시 카메라 무기력하게 고장 내놓고 그리고 테슬라 앞에다가 테슬라 차량에다가 총을 막 쏩니다. 근데 테슬라 차량 총에 맞고도 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서 유리창 깨고 화염병 안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러한 그래서 거기서 불을 지르죠. 5대의 테슬라 차량이 이제 전소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저희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 취급받을까 봐 늘 걱정을 하죠. 예전에 버지니아 텍 같은 경우 조씨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 그러면은 한국계 학생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와 가지고 총기 난사를 해서 사람들을 열어 죽였다. 와, 그러면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한인 사회에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감사하게도 이 미국의 주류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건 이 개인이 문제가 있는 놈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놈이 문제인 거지 한인 사회 전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도둑놈 재발절이다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한인 전체가 다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초긴장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근데 어쨌든 이 폴 킴이라는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실수가 아니고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연방 법무부도 그렇고 국내 테러로 다스리겠다 엄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FBI는 이와 유사한 공격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엄중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FBI 대변인은 비슷한 공격을 고려하는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방화하고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용감하거나 고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당신을 응원하며 그들을 대신에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독선적인 폭도들은 당신을 버려두고 내일은 당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선동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편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너랑 나랑 같은 편이야. 난 너를, 네 입장을 옹호해. 너 지금 힘들지?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게 좌파들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랑 너랑 같은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같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뿐입니다. 대신 싸워줄게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가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 편 들어줄 후방 부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과 당신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쟤들이 시켜가지고 했어요.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일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과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공격에 사용된 총알과 동일한 총기 그리고 탄약 여러 개, 배낭과 스프레이 페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자, 스프레이 페인트, 좀 이게 흔적들을 남기고 다닙니다. 범인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이 뉴욕 경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테슬라 차량에 대한 파괴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증오범죄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경찰은. 뉴욕 경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증오범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증오범죄 수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뉴욕 경찰 NYPD 안에는. 근데 이 NYPD가 브루클린에 주차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문에 신원 불명의 두 사람이 나치라는 단어와 만자, 이거 이제 만자 아시죠? 만자. 그 만자를 새기는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나치라는 단어를 쓰고 만자를 그렸다라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타겟팅하고 있는 건지 결국은 이제 반이스라엘 운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이스라엘 운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백인 우월주의 활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증오범죄 수사팀에서 지금 이거를 맡아서 하고 있다. 사실은 증오범죄라는 게 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는 또 곤란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다라는 거. 예. 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냥 불만을 표시하고 불만을 표하는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위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요즘 한인들 소식이 자꾸 나오네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시위하다가 잡혀가지고 영주권이 박탈되는 학생이 나오지를 않나. 또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열심히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정상적으로 잘 커져오면 참 좋겠건만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가고 결국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기가 힘드니까 이민자 생활이라는 게 워낙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니 뭐 제대로 아이들이 성장해 주길 기다리는 게 어쩌면 기적 같은 걸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건지도 모르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분들이 자녀 교육에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많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